안녕하세요.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유성입니다. 5월 8일 파도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실적 발표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지금 아직까지 공시는 특별한 내용이 발표된 건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뭐 지금까지 특별한 이슈 사항이 없다 보니까 어제 영상에서 댓글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남겨주신 내용들 가지고 파도와 주가와 연관시켜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리고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같이 시청하면서 같이 파도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면서 구독이랑 좋아요,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먼저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파도와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이 관련된 뉴스 기사 같이 좀 보면서 하나씩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22일 날 실적 발표가 될 텐데, 이 실적 발표가 변곡점이 될까라는 부분인데,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에 엔비디아가 지금 AI를 이끌고 있는 대장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에 좀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HBM과 관련된 종목들과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HBM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파도 같은 경우는 AI랑 이제 좀 연관이 되어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뭔가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는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 실적이 결국 파도 주가에 저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좀 미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에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게 되면은 HBM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 분위기도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 지금 시장 분위기 흘러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반도체 업종이랑 파도조차도 지금 좀 반대로 상반되는 움직임을 좀 보여왔다라는 점에서 봤었을 때는 뭐 크게 엔비디아 실적이 잘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파도에 크게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실질적으로 산업적으로나 엮여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전에 과거가 이제 주가가 움직였던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이 AI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결국에 HBM 관련 종목들 그리고 전반적인 반도체 종목들에서 좀 영향이 있지만 파도와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제 시장에서는 AMD, 파도, 그 다음에 엔비디아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는 해보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추후에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 하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수급 관련해서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한번 더 좀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, 파두 주주총회에 앞서서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파두 관련된 IR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2월 26일부터 해가지고 미국 쪽 투자자들한테 이제 파두 기업 설명회를 하고 투자를 유치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시점이 2월 26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관련된 공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 이제 장소는 미주 전 지역 그리고 대상자가 이제 해외 기관 투자자라고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요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주담이랑 통화를 했었었는데 이렇게 미주 쪽으로 이제 나가서 기업 홍보를 하고 투자를 유치를 하면은 이 이제 해외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최소 2년, 3년 이렇게
길게 좀 장기적으로 업황이랑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관점에 봤었을 때는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저는 수급을 보는 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었고, 거기와 관련해서 이제 수급 동향들을 한번 좀 살펴보자면은 아까 이제 2월 26일부터 이제 진행을 했었죠. 그래서 그 기간부터 이제 수급을 확인을 해보면은 단기간에 수급이 엄청 많이 들어온 100만 주 가량 수급이 들어왔는데 밑으로 내려봤었을 때 2월 26일 시점이 좀 기준점이 되었었죠. 그래서 2월 26일 이후부터 이제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좀 들어오다가 계속해서 꾸준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투자가 진행했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주담 쪽이랑 또 통화를 했었을 때 외국인이 투자가 뭐 명확하게 본인들도 했다라고는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이 IR 이후에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좀 답변을 받았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뭐 객관적으로 수급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려고는 했지만 조금 사실 어려운 부분인 거고 인과관계를 생각을 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라는 점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보호해수 리스크가 없는지 내용도 좀 여쭤보셨는데, 지금 공시에 이제 나타난 보호해수 물량들을 전체를 제가 엑셀에 좀 정리를 다시 해놨는데, 이제 여기 보시면은 보호해수 나올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. 그래서 특정 기간 이후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게 보호해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보시게 되면 1개월, 2개월, 3개월, 그 다음에 1년, 3년 이런 식의 5개의 지금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1개월이랑 2개월, 3개월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은 지금 거의 다 해소가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제 1년 남은 시점에 보호해수 물량들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1년짜리 물량이 이제 시장이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지금 시간이 8월 6일 날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당장에는 이 부분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. 근데 물량은 어느 정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전체 비중으로 본다고 하면은 전체의 한 12% 정도 비중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적은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 주주 물량들이 지금 전체 비중에서 한 7%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투자 회사에서 관련된 부분들이 한 4%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물량이라고 하면은 시장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8월 정도 시점이 되었을 때 자세하게 제가 또 한번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하고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보호예수 물량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느 정도 물량은 잠재되어 있고 하지만 당장 나올 물량은 없다. 그 시점은 아직 정도 3개월 정도 남은 리스크가 가지고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대차 잔고 관련해서 이제 여쭤보신 거는 결국에 이 대차 잔고 거래가 지금 좀 최근에 증가가 했는데 이 부분이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도로 좀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겠지만 저는 크게 영향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어쨌든 최근에 이제 대차 거래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최근에 좀 거래가 좀 많이 발생이 됐는데 보시게 되면은 20만, 27만, 36만 주 정도 최근에 갑자기 이제 좀 증가를 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6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부분이 이 대차 거래가 증가되었다라는 거는 공매도로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꼭 100% 공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
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, 최근에 뭐 공매도 관련해서 이제 파도 관련해서는 뭐 거래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 지금 공매도 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장에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차 거래 관련해서 한 번씩 좀 체크를 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도 좀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드는데, 그 부분은 제가 또 다음번에 또 변동폭 있으면 영상에서 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옥시아랑 웨스턴 디지털 합병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,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기업이고, 그다음에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뉴스 기사 보시다시피 아시겠죠? 미국 기업인데 두 개 기업이 이제 합병 이슈가 되면은 제일 큰 산업군이 이제 이슈되는 부분이 결국 무엇이냐면, 이 SSD 쪽과 관련해서 산업 구조가 개편이 돼서 좀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경쟁 업체가 규모 덩치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합병에 지금 계속해서 이게 작년부터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, 아직까지 명백하게 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,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 하이닉스도 반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국 입장에서 미국이 덩치가 더 큰 게 되는 거를 좀 보지 못하겠죠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 관련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인 내용은 좀 제가 제외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하이닉스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당연히 안 좋겠죠. 경쟁 업체가 커지기 때문에. 그래서 뭐 이 부분 가지고 반대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국내에서 이것 때문에 보복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뭐 말씀도 해주셨는데, 저는 뭐 그게 정치적 문제라고는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. 어쨌든 뭐 명분은 파두 상장 관련해서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하이닉스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, 뭔가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을 한다는 어감 자체가 뭔가 엎는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, 결국에 압수수색 목적은 파두 실적과 비교해보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특이하게 뭐 이슈 사항은 크게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오늘 영상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지만, 뭐 엔비디아 실적, 수급, 보호회수, 대차 거래량, 뭐 수급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좋게 흘러가고 있지만 당장에 주가에 반영될 만큼의 영향은 아니었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옥시아랑 웨스터 디지털 같은 경우도 뭐 예전부터 이슈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당장에 주가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아니었다. 그래서 결론은 뭐 이제 많은 내용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을 달아주셨는데, 당장에 단기적인 이슈 부분은 좀 아니지 않냐라고 좀 생각이 들고,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,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결국에는 실적이 제일 중요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 실적에 관해서도 말들이 많은데 최근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주가가 오히려 또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었죠. 왜냐하면 뭐 선반영이라는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, 그리고 실적이 지금 파도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이슈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 제거해서 주가가 또 반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실적이 안 나와서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. 그러니까 뭐 귀에 걸면 귀 걸릴 수도 있고 코에 걸면 코 걸릴 수도 있을 텐데, 어쨌든 우리는 파도라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결국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실적이 좀 좋은 방향으로 조금이나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가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라는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 방향성도 좀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좀 봐야겠지만, 이제 뭐 실적 발표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에게 추후에 또 영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녁 시간 잘 보내시고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